되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엉뚱한 행동으로 묻기도 하고 차별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 가진 장애도 있지만 가진 능력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특수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특수교사는 한마디로 하면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그 포괄적인 내용 중에는 장애 학생의 삶에 걸쳐서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것들을 더 많이 교육을 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그 식사 시간에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이 식사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지요.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아주 많죠. 학생들의 엉뚱한 행동으로 웃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얻어맞고 물리기도 하고 되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행동도 아이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읽어서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자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자 선생님이 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학생이 뭔가 먹을 것을 먹고 싶었는데 그걸 먹지 못했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분노를 하면서 자해를 하고 물어뜯고, 그런 경우에는 익숙한 사람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격하는 행동을 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면은 힘으로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피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 교사들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죠.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보람이 있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특수교육 쪽에서 말하는 중도 중복 장애라고 해서 심한 장애를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케이스는 지체장애가 있어서 휠체어에 앉아 있고 발달 장애도 있어서 학습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케이스예요. 발달 수준은 5개월 정도 되고 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런 학생을 스스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한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있어요. 음성을 녹음해 놓고 누르면은 이게 출력이 되는 장치인데, 요거를 눌러서 소리가 나면은 옆에 와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걸 3개월 동안 지속을 했었어요. 네, 5개월 정도면 이제 의도성이 발달할 때인데 3개월 정도 하니까 깨닫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누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얘네들이 무엇 하나 배우는 게 정말 느리기도 하지만 꾸준히 하면은 된다는 거를 이제 몸소 체험을 할 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에 큰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들이네요. 그렇죠.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학부모님들을 좀 참을 하실 때는 고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경우는 아이들 삶에 지쳐 있다 보니까 잘 안 씻기시거나 아이들을 좀 많이 놓아두시는 경우, 본인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삶에 지치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이한테 무관심한 부모님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아무리 해달라 얘기를 해도 사실 이분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부분인데, 부모님들의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때로는 좀 과할 때도 있긴 한데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상황은 이렇고 이제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는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한다. 요구하는 거는 부모님들께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율해서 들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시각장애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은 좀 티가 나요. 밖에 나가면 눈부셔서 눈을 못 뜨고 다니거든요. 글씨도 보고 핸드폰 같은 건 이 정도 거리에서 보고 정도의 시력은 있는데 어쨌든 시각장애입니다. 외관상으로 사실 이렇게 티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줄 모르고 생겨나는 오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럴 상황은 잘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받은 게,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니까 너 기분이 나쁘니? 그런 오해를 많이 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큰 문제는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은 뭘 가까이서 보고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흔히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점맹처럼 완전히 안 보이고 점자를 사용할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의 삶은 또 어떤지. 이게 19세기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인식인데요. 시각장애인 하면은 다양한 시력 수준이 있어요. 아예 전혀 안 보이는 전맹이라고 해도 불빛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는 전맹도 있고 정말 아예 보이지 않는 전맹도 있고 앞에서 손이 움직이는 동작을 볼 수 있는 전맹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력이 있는데 남들만큼 교정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저시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래서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긴 하죠. 이제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가까이 봐야 되고 또 저 경우는 주맹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면 눈부심 때문에 눈을 못 뜨고 다녀요. 선글라스로도 커버가 잘 안 되는 정도고 그리고 생맹까지 있어가지고 수업을 할 때 어려운 게 색깔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색깔을 아는 아이들이나 특수교육을 함께 도와주시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죠. 특수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고3 때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사가 돼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뭐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일하는 즐거움도 있겠다. 아이들과 만난다는 건 되게 항상 더 많이 변화하는 상황에 있고 뭐 웃을 일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교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대학교 이름, 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표를 고3 때 교실 뒤에 붙여놓잖아요. 그 표에 특수교육과라는 거를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나서 좀 알아봤는데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고요. 특수교사는 시각장애인도 가르치고 지체장애인도 가르치고 하는데 발달장애인들과 수업을 하면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있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마주하면서 대처하고 소통하고 그런 과정이 재미있지 않을까. 일은 재밌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재미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초중고 다 일반 학교를 나오신 건가요? 네, 초중고 다 일반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냥 반에서 잘 안 보이는 아이 딱 이 정도였는데 5학년이 되니까 명칭이 생기더라고요. 눈깔 병신이라거나 옛날에 많이 썼던 표현 장애자를 줄여서 애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얘들은 왜 그럴까 왜 나를 놀릴까 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행동해보는 건 어떻겠니 하고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것 덕분에 아이들끼리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거우니까 그렇게 명칭을 갖다 붙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됐고 이제 중학교에 가서는 놀리기는 해요. 사실 그게 절반은 친근함의 표현이었고 절반은 조롱이었고 그걸 이해를 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이 혹시 해주셨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줄 수 있을까요? 흔히 하는 얘기죠. 그런 거를 흠으로 삼는 사람들은 마음에 장애가 있다. 이것도 사실 장애 혐오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기도 했었고 특수교사로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의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특수교사를 하면서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은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안에 있는 말을 많이 하고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하고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사회가 아이들을 알아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되려면은 학교에서부터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학교도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애둘러서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는 감도 되게 좋아야 되고 이 아이들의 손짓이나 눈짓이나 말 한마디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감이 좋은 편이어서 아이들의 원하는 거나 이런 걸 잘 캐치해내고 아이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물론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좀 더 아이들의 마음에 좀 많이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학교를 내가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종 목적은 정말 가능하다면은 제가 죽기 전에는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 마을 하는 학교가 중심이 되고 학교 중심으로 해서 바깥의 시설들이 어우러지면서 발달장애인이든 뭐 시각장애인이든 그리고 비장애인이든 어우러지면서 되게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텝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 특수교사로 쌓은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작은 시설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무연고 아동 보호시설이든 영역을 넓혀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좋겠고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무작정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뛰어들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사업을 할 때 시장 조사라거나 내 아이템이 좀 정리돼서 다른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한번 추진해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뭐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특수교사를 시작을 할 때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학생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어뜯기고 얻어맞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어요. 좋은 점보다는. 이거를 내가 견디면서 즐겁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생각하고 이 생각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 한한 얘기긴 하지만 차별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 그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나오면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잘 대처해야지 나의 권리도 주장을 더 잘 할 수 있고 어디에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다라는 게 느껴진다면은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야지 당신이 이거 차별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뭐야 이러면서 당황하고 오히려 당황을 하면은 더 밀어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진 능력 많잖아요. 가진 장애도 있지만 가진 능력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잘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